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관계법규 3장 남녀고용평등법 파트 1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총칙, 차별과 고용평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상 근로자의 용어요. 고용된 자와 앞으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가 바로 고용평등법상 근로자입니다. 고용 시 평등하게 해라 이런 내용이니까 앞으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여기에 근로자의 의미로 포함하는 게 당연하죠. 생각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상 기본계획 포함 사항이요. 모든 기본계획들은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업데이트해요. 그러니까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여성에 관한 취업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범위,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입니다. 딱 두 가지가 예외예요. 자, 첫 번째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그러니까 친족 사업이요. 두 번째는 가사 사용인, 요 두 가지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개만 예외고요. 나머지는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뭐 5명 이하는 적용 안 할 수도 있다 아니고요. 선언법 적용은 적용 안 한다 아닙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보존해야 되는 서류, 이거 실질적인 내용들만 보존해요. 무슨 적극적 고용조치에 대한 뭐 시행 계획, 뭐 이행 실적 이런 것들은 보존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거요. 자, 성희롱 예방교육 했는지 이런 거에 관련된 서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조치에 관련된 서류, 육아휴직의 신청과 허용에 관한 서류 이런 것들이 보존 서류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적용 범위에 관한 것 중에 틀린 거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딱 두 가지가 적용 안 되죠. 친족으로 이루어진 사업 적용 안 되고요. 가사 사용인 적용 안 됩니다. 무슨 선언법이 적용됐으니까 적용 안 된다. 이거 오답입니다.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요.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성 보호입니다. 근로 여성 보호 이거 오답이에요.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해서 남녀 고용 평등 실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겁니다. 남녀 고용 법률상 근로자,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각자 다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사업주는요, 평등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 개선하고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하는 거, 이거 근로자가 해야 될 뭐가 아니죠. 근로자가 그렇다 오답입니다.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관행과 제도 개선하고요. 근무 환경 조성하는 거, 요게 사업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요. 국민의 관심 이해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지원하는 거요.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고요. 필요한 재원 조성하고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이것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당위적인 이야기예요. 남녀고용평등법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요. 먼저 오답부터 살펴볼게요.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용평등법에 들어있다. 이게 오답입니다. 나머지는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전휴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녀 차별 문제입니다. 동일 사업,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에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그 기준 정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고용뿐만 아니고요.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서도 차별 안 되고요. 모집에 있어서 어떤 명칭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남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불특정인에게 임금, 시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를 권유해야 됩니다. 불특정인한테 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죠. 업무의 특성상 특별한 체력이 요구되는 위험한 업무에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 이거 평등권 침해 아니에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할 때 직무의 수행과 관계없는, 다시요, 직무의 수행과 관계없는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연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해고 등에서 모든 면에서 남녀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요. 육아는 남자, 여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 근로자한테만 육아휴직 허용한다. 이건 차별입니다. 사용자가 채용할 때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했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혹은 여성이 또 다른 성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랬을 때 그 기준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 못하면 차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했을 때 하거나 혹은 불리한 조치를 취했을 때 차별입니다. 사업주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 등을 지급할 때 혹은 또 융자를 할 때 특정 성에 직원하게만 한다. 차별이고요. 근로자의 모집 시 여성에게 용모와 키를 제한하는 경우, 감원 대상에서 여성 우선으로 선정하는 경우, 남녀 차등의 정년제를 적용할 때,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달리했을 때, 가족상의 지위를 사유로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거 모두 다 차별에 해당합니다. 차별이 아닌 경우요. 차별이 아닌 경우를 잘 보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요. 이게 바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입니다. 이건 차별 아니에요.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 조치요. 이거 차별 아니고요. 전문직 남성과 사무직 여성의 임금 격차, 이거는 전문직과 보조직의 격차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차별 아니고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그래서 채용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경우, 이 경우도 차별 아닙니다. 적극적 개선 조치요, 고용 개선 조치요. 이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국가와 지방단체, 자치단체 하는 거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해야 되고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시행 계획을 제출한 사람이요. 그런 자들은 이행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 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기타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분쟁과 다툼에 대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요. 이거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사업주 부담. 두 번째, 사업주가 임금 차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 사업이요. 이거 동일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그래서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체라 하더라도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그런 계약 체결할 수 없고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예전에 고용평등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고용평등위에 없어졌고요.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두었습니다. 고용평등위원회 없어졌고요. 고용정책심의회를 두었어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